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천왕성에 관한 아주 조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태양계 바깥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4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목성, 그 다음으로 덩치가 큰 토성,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둘 모두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천왕성, 넌 누구니? 천왕성과 해왕성 중 천왕성은 멀리서 보면 평온한 에메랄드빛 구슬 같지만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기괴하고 삐딱한 행성입니다. 이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28억 8천 km 떨어져 있는데요.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천문 단위 AU로 환산하면 19.2AU에 해당하는 아주 먼 거리이죠. 천왕성 바로 안쪽을 도는 토성이 태양으로부터 9.5AU 거리에 있음을 생각하면 천왕성의 발견으로 당시 인류가 인지하고 있던 태양계의 너비가 2배 이상 넓어진 것을 뜻합니다. 미스터리 속에 있던 이 천왕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 덕분인데요. 보이저 2호가 보내온 사진 속 천왕성은 연한 청록색의 민무늬 공처럼 보였죠. 이 사진이 보이저 2호가 당시 보내온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 지구에서의 관측으로는 분별되지 못했던 2개의 고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태양계의 삐딱이, 천왕성. 천왕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전축이 약 98도나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이 똑바로 서서 돌 때 천왕성 혼자 옆으로 누워 굴러가는 셈이죠. 태양 주위를 통나무처럼 옆으로 굴러가며 공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지구만한 거대 천체와 정면으로 충돌해 옆으로 넘어졌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천왕성의 북극과 남극은 번갈아가며 42년 동안 낮이 지속되고 다시 42년 동안 밤이 지속되는 기괴한 계절을 보냅니다. 이 때문인지 천왕성은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해왕성보다 더 차갑습니다. 최저기온은 무려 영하 224도까지 떨어지죠.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내부 열이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미스터리한 구조 때문인지 축이 삐딱해서인지 아직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극조온의 환경 탓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결정이 형성되어 비처럼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메탄에서 탄소가 분리되어 다이아몬드 소나기가 내린다는 거죠. 랩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이아 가격이 내리긴 했지만 여기 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겠네요. 물론 여기 가려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몇 번은 해야겠지만요. 이 천왕성과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해왕성이죠. 마지막 행성, 해왕성. 천왕성과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해왕성이죠. 천왕성과 해왕성 두 녀석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서로 가장 크기와 질량이 비슷한 쌍인데요. 둘이 같이 놓고 보면 색깔만 조금 다를 뿐 외형적으로도 쌍둥이 행성처럼 보입니다. 둘 다 물,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얼음 행성이기 때문인데요. 이 내부 조성이 같기 때문에 밀도와 구조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한 놈은 삐딱하게 누워있고 한 놈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이겠죠. 해왕성과 태양의 거리는 무려 30AU인데요. 이 때문에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가 무려 165년이나 걸립니다. 유유자적하게 저 멀리서 풍류를 즐기듯 천천히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왕성 속을 들여다보면 8개의 행성 중 가장 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해왕성 내부에선 태양계 최고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이죠. 평균 풍속은 초속 360m로 지구의 최강급 태풍조차 초속 60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속으로 환산할 경우 약 1300km에 달합니다. 최대 2100k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초고속 전투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해왕성에서도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는데요. 대신 다이아몬드 비가 바람 따라 전투기 속도로 날아다니니까 잘 피해 다니셔야 할 겁니다. 이 폭풍은 때론 거대 폭풍이 되어 눈으로도 관찰이 되는데요. 목성에 대적점이 있다면 해왕성에는 대흑점이 있습니다.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이 거대한 검은 구멍은 사실 엄청난 대기 폭풍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목성의 폭풍은 수백 년간 유지되지만 해왕성의 대흑점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행성 이곳저곳을 이동한다는 것이죠. 해왕성은 엄청나게 거대한 행성이지만 지구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 발견이 늦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바로 해왕성은 망원경이 아닌 연필로 먼저 찾았다는 점이죠. 천왕성의 움직임이 계산과 맞지 않자 수학자들이 저쯤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산을 먼저 끝냈죠. 그리고 그 계산된 좌표에 망원경을 대자마자 해왕성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수학은 위대하네요. 다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비록 포기했지만요. 태양계의 원래 순서는 수금지와 목토, 해천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늘날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니스 출신 천문학자 3명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 모델을 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델을 통해 태양계 행성들의 진화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행성들의 순서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해로 순서를 외우고 있지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로 돌아가면 수금지와 목토, 해천, 오히려 천왕성이 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 두 행성의 자리를 현재처럼 바꿔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육중하고 중력이 강한 두 행성, 목성과 토성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태양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밀조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해성들의 궤도 역시 더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행성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중력 효과도 더 컸었죠. 특히 태양계 외곽을 돌고 있는 해왕성과 천왕성은 자신들보다 안쪽을 돌고 있는 목성과 토성으로부터 강한 중력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행성들의 주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목성과 토성이 이 두 행성의 곁을 지나가며 중력적으로 끌어당기거나 밀게끔 되어 있었죠. 특히 원래 더 안쪽에 있던 해왕성은 이 중력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그 결과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 원래 더 바깥에 있던 천왕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이탈 폭이 작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순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태양계 바깥으로 밀려난 천왕성과 해왕성은 더 바깥에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에게 중력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성과 소행성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끌어당긴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목성과 토성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천왕성과 해왕성이 마지막 발악처럼 안쪽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를 태양계 진화 말기에 벌어진 대규모 융단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태양계 외곽의 얼음 부스러기들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안쪽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먼 과거 얼음 해성들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지구의 바다가 채워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다의 기원을 천왕성과 해왕성에서 찾았습니다. 해왕성에게는 유독 마음 쓰이게 만드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성 트리톤입니다. 트리톤 이 녀석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삐딱했습니다. 다른 16개 위성들이 모두 해왕성이 도는 방향을 따라 얌전히 공전할 때 트리톤은 혼자만 반대로 돕니다. 태양계의 큰 위성들 중에서 행성의 공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녀석은 트리톤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애초에 이 녀석은 해왕성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태양계 어딘가를 떠돌던 소행성이었는데 자유롭게 살던 녀석이 어느 날 해왕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강력
강력한 중력에 딱 붙잡혀버린 겁니다. 원래는 남의 집 자식이었는데 새엄마에게 붙잡혀 억지로 입양된 셈이죠. 그러니 성격이 고들 리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트리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해왕성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이름의 머리끄댕이를 붙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먼 미래 트리톤은 결국 해왕성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마음 아픈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바로 명왕성입니다. 다룰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야 할 듯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명왕성을 포함해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태양계의 끝자락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